근데 인간은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존재인데 AI도 소통하다 보게 되면 뭐 사랑할 수도 있지만 딱 믿어요. 마치 내 좋은 동료나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거짓말 안 할 거야. 너무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더 내가 깊게 고민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2026년도 AI 투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는 당연히 AI 버블일 텐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땐 버블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버블이라고 하게 되면 실체가 없는데 덩치가 크다. 근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실체에 비해서 고평가된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을 짚어내기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제가 실제 이제 여러 뭐 통신 기업이나 유통이나 제조 기업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보면 실제 그 기업들이 AI 써가지고 뭐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많은 비용적인 수직적인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잘 투자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버블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 파일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옥석도 있고 썩은 것도 있는데 전체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봐도 전체 시장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잠재성이 더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AI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결국에 M7 빅테크 기업들인데 AI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랑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유망한 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건 알고 있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가는 쪽에서는 대부분 돈을 못 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저는 약간 건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곡괭이나 건설 장비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돈을 버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테마파크를 만들었어. 테마파크가 너무 많아지고 초기 투자가 커지다 보니까는 테마파크 만들었는데 지금 또 입장객 싸움이 있으니까 막 무료로 뿌려.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 만든 업체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또 테마파크 비즈니스만 하냐.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제미나이 갖고는 돈을 버네 많이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다른 이제 클라우드 쪽을 보면 돈 당연히 벌고 있는 거고 네. 아마존이나 MS도 보게 되면 클라우드 쪽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은 자기네 LLM으로 돈을 버냐. 세부적으로 쪼개봤을 때 이거 수익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부가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이제 뭐 사스 같은 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스 기업들이 최근 주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또 다행히도 보게 되면 에이전트 기반의 업체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AI를 써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저는 M7이다 뭐 AI 때문에 지금 뭐 버블이거나 기업이 부실화되고 네. 있다라는 주장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시나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버블 신호와 아닌 신호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완전 초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LM이 생성 AI가 나온 지가 3년이 됐고 또 어떤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보게 돼도 완성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미래 비전 가지고서 5년 후 10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장 올해 뭔가 투입되는 거. 그러니까 올해 투입된다는 게 뭐 라인에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닐지라도 올해 라인에 집어넣는데 규모의 경제나 파이낸싱적인 레버리지만 해결이 되면 돈이 될 거다라는 건 저는 올해는 그게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올해 뭐 하면서도 3년 더 봐주세요. 5년 더 봐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올해 들어가는 것들 중에 당장 실효성이 나오는 것들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나왔는지도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이 성능이 챗GPT를 앞선다고 하던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당연히 챗GPT 오래 써왔고 둘 다 유료 모델 쓰고 있긴 한데 제미나이를 요즘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봐도. 근데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쓰시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글은 본질적으로 검색회사잖아요. 검색회사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이해도는 구글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GPT는 뭐 큰 툴로 묶어서 뭐 MS까지 묶어서 MS의 정보를 가져간다 쳐도 MS가 운영하는 거는 데스크탑 단에서 나오는 정보들이고 그걸 학습에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맥락 정보를 쌓았던 것들 또 그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 측면에선 단기전이 처음부터 구글이 시작은 늦었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열이 컸던 거고 그게 제미나이 3.0에서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떤 맥락적인 거를 물어보거나 추론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이제 말투는 약간 드라이한 건 있어요. 하지만 훨씬 그 써먹을 만한 내용들은 깔끔하게 많이 주는 게 제미나이 3.0이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럼 거기서 좀 연결해서 구글이 검색 시장도 가지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TPU도 있다 보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되게 공감하시나요? 저도 뭐 좀 조심스럽지만 구글 투자 포트폴리오 점점 넓히고 있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계에 온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안 보는 게 구글은 전체적으로 돈될 만한 거 싹 다 갖고 있죠. 예, 자기네가 이제 TPU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모델도 갖고 있고 모델 학습시키고 살찌울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도 갖고 있고 실제 가명이 아니라 실명 고객 유저층들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스에서 이제 에이전트 넘어가는 어떤 그다음에 뭐 어떤 글래스나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봤을 때도 구글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 늘 있고 심지어 피지컬 AI 씬에서도 구글이 할 수 있는 거는 있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구글은 사실 뭐 M7 관련된 기업들 중에
어떤 하드웨어의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보다도 장기적으로 좀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AI 유망 투자 업종을 어떤 쪽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자문 받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피지컬 AI 쪽 얘기가 역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는 올해 라인에 투입되는 것들도 있지만 올해 진짜 투입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대체했다라고 보기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가능해요. 뭐 아마존의 물류센터 같은 데서. 근데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역시 전통적인 산업화된 공장의 기계인데 여기 AI를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성을 높였다. 작업시간 단축했다 이런 것들. 실제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것도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데서도 보면 은근히 사람이 작업하는 뭐 예를 들어 컨트롤러 같은 걸로 사람이 조작하던 것들을 AI로 대체하는 것도 포스코만 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단순한 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피지컬 AI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착수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큰 업체들이 움직이니까 그 하단에 붙여가지고 뭐 어떤 하드웨어 모듈을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원하거나 서비스해주는 기업들 같이 올라갈 거예요. 피지컬 AI가 올해는 가장 또 변동폭은 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M7 중에서는 너무나도 뭐 다 위대한 기업들이니까 그 중에서는 구글을 가장 좋아하시는 건가요? 구글 좋아하고 있고요. 또 네. 제가 작년에 뭐 증권사에서 부탁을 해줘갖고 저 그런 분들 처음 만나봤는데 뭐 1인당 투자 금액이 30억씩 넘는 고액 자산가들 이제 어떤 프라이빗 그 컨설팅 해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주식만. 네.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요청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때 작년에 일론 머스크 세계관 좀 분석해달라고요. 정신상태 이런 거.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상 일론 머스크 쪽 비중이 높은데 워낙 돌발적인 게 많고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다른 M7 기업 중에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기업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다르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는 개인적으로 매력도가 약간 퀘스천이에요. 저는 사실. 물론 이제 테슬라 기반으로 다른 뭐 로보택시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테슬라에서 쌓았던 그들의 내공이 휴머노이드 쪽, 옵티머스 쪽에서 좋은 성과 내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자동차를 빼고 옵티머스 전면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를 재밌게 지켜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탄탄함으로선 구글이 매력이 있고 저는 사실 두 회사를 가장 제가 애정을 갖고 봅니다. 자, 이 교수님이 또 이번에 신간도 쪽 출간하셨죠. AI, 당연히 주제는 AI입니다. 두 번째 지능인데 내가 뭐 당연히 질문을 뭐 많이 드릴 텐데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일단 표지가 좀 재밌지 않아요, 작가님? 표지가 되게 심플하고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스페인의 마고즈라고 하는 작가님인데 그분이 메타하고 애플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 책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표지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사유의 불꽃을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냥 키고 그걸로 이제 책을 보는 건데 성냥이 또 내 머리 같은 거니까. 또 제가 전한 두 번째 지능은 뭐 LLM을 공부하거나 AI 산업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해왔던 3년 동안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 충분히 성장한 것 같냐, 내 삶이 충만해졌냐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불안감을 더 많이 얘기하세요.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일이 오히려 증가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AI라고 하는 두 번째 지능을 우리가 원래 이제 내 머리가 첫 번째 지능이고 AI가 두 번째 지능인데 합쳐가지고 뭔가 메타인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직은 우리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행복해졌는가? 행복해졌는 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 된 것 같긴 해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죠. 효율적이 되니까 시간이 생기니까 더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직장인들 우울도 검사해보면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AI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보고서는 잘 나오고 뭐 일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허탈하다, 불안하다.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뭐 어쨌든 내가 만든 느낌이 좀 줄어들긴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대규모 해고한 데는 일부 은행 쪽밖에 없지만 대규모 해고의 얘기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자꾸 나오니까 내 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 만나면 30대 직장인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저 항상 제 주변 지인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튜브도 잘 모르겠다. 유튜브는 진짜 계속 할까 생각했는데 AI로 인해서 뭐 AI로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더 많이 생기고 하면 기존의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좀 많이 옛날보다 힘들어지지 않을까?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런데 공급량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질이나 어떤 진정성, 삶이라는 서사가 담겨지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라기보다 저도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이한 뭐 냄새라고 할까? 인간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건 빠르게 더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런 신을 연출하는 거는 AI로 하기는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당분간 쉽지 않다라고 봐요. 자, 책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네의 뉴런 연결 방식과 AI 인공신경망은 구조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결정력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말 그대로 인간의
신경망을 묘사한 거긴 해요. 뭐 그렇다고 뉴런하고 시냅스를 유기체로 만든 건 아니지만 흔히 이야기는 실리콘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동할 때 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질적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는 학습을 시켜서 얘가 학습되고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죠. IQ만 검토해도 130, 140은 그냥 나오거든요, 쉽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봤다. AI는 책을 본다라고 하면 PDF 파일을 넘겨주면 책을 본 게 돼요. 인간이 책을 볼 때 보면 카페에서 봐. 옆에 사람이 이 책을 또 얘기하는 걸 슬쩍 듣기도 하고, 책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휴대폰 알람도 봐. 이렇게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 부가적인 것 같은 게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또 학습이 돼요. 이 학습이 당장 무언가 할 때 적용은 안 되겠지만 나한테 누적이 되기 때문에 AI의 학습 방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굉장히 정제가 덜 된 걸 학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제가 덜 된 게 중간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약간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연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책을 봤는데 옆에 사람은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까? 내가 봤던 카페와 이 친구가 봤던 독서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같지만 인간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방식이 AI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과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앞으로도 동일화되기는 쉽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AI 쓰면 이제 매번 아주 척척 답변을 잘 해주는데, AI가 보여준 매끄러운 답변은 진짜 사고의 결과인지 아니면 통계적 확률에 따른 정교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이게 아직도 논쟁거리긴 한데, 인간은 그런 확률을 갖고 뽑아내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건 기능적인 동질성은 사실 똑같죠.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뚜루룩 해서 보고서가 2페이지가 나왔어. AI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봤더니 폰트만 좀 다르고 내용이 똑같아. 기능적으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사실은 AI는 매번 프롬프팅 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답변의 변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크게 안 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랑 저녁에 물어본 거랑. 근데 인간은 그때그때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괜찮은데 중간에 팀장하고 대판 싸웠어. 또는 1시간 전에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했어. 그때 PT라거나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거든요. 인간은 기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기분이라는 걸 좀 더 풀어보게 되면 욕망, 감정, 정서 이런 기제들이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욕망이 없어요. 느끼는 감정도 없고 감정이 누적된 정서도 없어요. 이런 게 결과를 만들 때 AI는 전혀 영향을 안 받지만 인간은 확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영향받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다양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장점이 됩니다. 그것도 인간은 적은 경험으로도 원리를 깨우치지만 AI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약간 맥락적으로 비슷한데 AI는 이렇게 생긴 물건은 만져도 돼? 만져도 안 돼? 하나하나 이미지를 입력하면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AI 애기처럼 놓고 봤을 때 뜨거운 건 안 되고 뾰족한 건 되고 칼은 위에는 안 되고 밑엔 잡아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인간은 이거를 몸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또 견눈질로도 봐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기 새로 나온 커피잔인데 만졌는데 뚜해. 그럼 나는 그 순간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학습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책을 보는데 카페에서 다른 사람 보는 거 그런 거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인간이 피부나 시신경이나 청신호로 듣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90% 이상 다 버려요, 사실은. 근데 버리는 것 같은데 웃긴 게 어텐션이 들어갈 부분도 들어가요. 확 들어가서. 이 학습 방법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학습한 거를 또 아까 버렸던 정보 같지만 나중에 머릿속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유사항을 끌어다가 또 매칭을 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학습해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랑 카테고리 만들어내. 근데 AI는 만지면 안 되는 물건 1번부터 10번까지만 딱 배웠고 부가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11번째가 나오면 얘는 그걸 추론을 못 해요. 잘. 근데 인간은 이 추론적인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죠. 자, 그리고 또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요거 작년 상반기 키워드마다 어느 순간 좀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요 현상을 인간의 그러면 기억 왜곡과 같은 현상에서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저걸 짚어봐야 돼요. 인간은 그럼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있던 일이 뭐냐 하면 대충 어제 얘기를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냐면 얘기도 하고. 근데 점심을 먹었던 순간이 머릿속에 얘기할 때 텍스트로 뜰까요? 점심에 만약에 김치찌개 먹었다. 김치찌개가 텍스트로 뜨세요? 아니면 이미지로 뜨세요? 이미지를 뜨는데. 이미지로 뜨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 옆에 김치찌개 그럼 테이블이 모였고 젓가락 무늬가 모였고 다 뜨나? 아마 일부는 뜨고 일부는 굉장히 희미해질 거예요. 점점 옆으로 갈수록. 맞아요. 네. 이게 웃긴 게 나는 눈으로 볼 때 테이블 다 보면서 먹어요. 근데 저장은 김치찌개만 주로 많이 해. 비중이. 그리고 얘도 사실 김치찌개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해.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게 돼지고기하고 두부면 여기 들어있던 버섯이나 파는 잘 또 기억 안 해, 인간이.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 영상을 레코딩하는 것처럼 딱 찍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갈 때부터 엄청나게 필터링이 되고 왜곡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이 되고. 근데 AI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입력한 건 다 받아들이긴 해. 그래서 거짓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튀어나오는 게 인간은 학습 과정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근데 AI는 학습 과정상에 별 문제가 없고 이걸 끄집어낼 때 통계적으로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통계적인 정확성이 낮은 것도 답이라고 AI는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말이라도 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건 이런 것 같아. 근데 AI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잘 모르건 신뢰도가 5%인 거는 그냥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슷한 것도 같지만 학습 맨 마지막에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두 존재가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 할루시네이션은 지금 이제 AI가 나온 지가 LLM이 한 3년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차 좀 줄어들고는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뭐 외국계 제약회사 네. 컨설팅 좀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 팀이 이제 전국인 수많은 의사분들한테 최신 의학 데이터를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의사들은 최신 정보 알아야지 환자 상담하는데 또 공부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AI 써가지고 의사들이 스스로 공부한다. 제약회사 마케팅에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AI 써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혹시라도 좀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의사들한테 이제 욕을 엄청 먹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할루시네이션 제로는 없냐? 할루시네이션 제로는 인간도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저럴 수는 있죠. 똑같은 걸 여러 명한테 물어봤더니 9명이 A라고 그래. 1명만 B라고 그러고. 그럼 A 확률이 높긴 하죠. 이렇게 AI를 또 세팅할 수 있죠. 에이전트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나의 LLM하고는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랑 소통하면서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 할루시네이션이 인간 전문가만큼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독립된 지능이나 인격체로 착각될 때 우리네 사고 근육은 좀 어떻게 태야하는 걸까요? 이게 AI를 뭐 무시하거나 못되게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너무 인격하고 사람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예요. 인격화가 사람처럼 대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로맨스 스캔 같은 거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네. 로맨스 스캔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아니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믿고 심지어 사랑하느냐고 되게 반문을 해요. 근데 인간은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존재인데 AI도 소통하다 보게 되면 네. 사랑할 수도 있지만 딱 믿어요. 마치 내 좋은 동료나 선생님처럼. 그 다음 생기는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거짓말 안 할 거야. 또 대안이 있을 때 얘가 가장 좋은 대안을 얘기해 주겠지. 너무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더 내가 네. 깊게 고민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